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75번째 에피소드의 MC를 맡게 된 한채웅입니다.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욱입니다. 네, 저희가 그때 데이비슨 대학교 이후로 좀 좋은 소식들 위주로 들고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분 좋은 빅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지었다는 빅 뉴스인데요. 2월 1일에 열린 시리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아시아 최종 예선을 뚫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제 10회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 75번째 에피소드는 카타르 월드컵 정리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먼저 한국이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최종 예선에 대해서 말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진혁 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뤘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1일 시리아와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8차전에서 김진수와 권창훈 선수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6승 2무를 기록했는데요. 남은 경기 결과 상관없이 각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월드컵 역사상 10연속 진출이라는 기록이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총 세계에서 5개 국가에 불과한데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기록을 이뤘습니다. 사실 조편성을 할 당시 이번 최종 예선이 결국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조편성부터 정말 침대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라고 꼽히는 이란과 한 조에 묶이는 것은 물론 중동 국가들을 정말 골라잡듯이 족족 같은 조에 배정받아 악명 높은 중동 원정, 침대 축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9월 홈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네. 이라크전에서는 진짜 졸전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특히 벤투 감독이 경질설까지 수면 위로 그렇죠. 올랐었던 또 그런 이제 경기였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그 벤투 감독을 지지하지 않던 여론이 또 이제 쏠리면서 정말 그 FC 코리아라는 말도 돌기도 했고 정말 벤투 감독의 어떻게 보면 위치가 위태로웠었는데 그러나 위기는 한 번이면 좋겠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경기력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면서 차곡차곡 승점을 쌓았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란 테헤란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로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 대표팀은 최종 예선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본선행을 확정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최종예선 9차전, 10차전을 대충 뛰었다가는 본선에서 죽음의 조에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이란과의 홈 9차전과 아랍에미리트 원정 최종전에서 이겨야 본선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벤투 감독 역시 남은 최종 예선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더 딸 수 있다. 그래서 조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조 1위 탈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은 2경기를 모두 잡는다면 피파 랭킹 20위권으로 되는데요. 월드컵 본선 조추첨 방식이 2018 전 러시아 대회부터 대륙 안배에서 성적순 분배로 변경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쉬운 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피파 랭킹을 끌어올려 4번 포트가 아니라 3번 포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다는 예측입니다. 이제 오는 4월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월드컵 조추첨은 본선 32개 팀을 8개씩 나눠서 개최국 카타르를 제외하고 피파 랭킹 순으로 묶어 총 4개 포트로 구분해 뽑습니다. 포트별로 이제 추첨의 조를 편성하는데 같은 대륙 팀이 한 조에 편성되는 건 막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포트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같은 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본선 진출을 확정한 유럽, 남미, 아시아의 15개 국가 가운데 현재 한국의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만큼 현실적으로 1번, 2번 포트에 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 포트에 들기 위해서 조추첨 이전 A매치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데요. 특히 월드컵 최종 예선 A매치는 평가전보다 이 피파 랭킹 포인트의 5배의 가중치가 붙고 또한 피파 랭킹 상위팀을 꺾었을 때 가산점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 달 24일 홈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9차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들었던 소식인데 이번에 시리아전을 이기면서 한국이 피파 랭킹 자체가 한국 역대 2002년 그때 4강에 올랐던 시절 이후로 가장 높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 부임 당시 조금 휘청거릴 때만 해도 저희 대표팀이
50위권에서 벤투어가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상당히 차근차근 승점 쌓으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음 달 홈, 특히 상암에서 열리는데 우리 홈에서 열리는 만큼 이란 꼭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란 하면 아시아 최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대한민국이 더 강한 팀이라는 걸 보여줄 때가 네. 됐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돌아오는 경기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도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또 우리 홈에서 열리고 또한 우리가 테헤란 원정에서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국뽕 예상해 봅니다. 맞습니다. 벤투 감독의 훌륭한 지도력과 선수들의 훌륭한 실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한국의 기적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특히 이제 해외 유명한 팀들로 이적을 하게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진혁 씨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총 4명의 선수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수원 삼성의 정상빈 선수입니다. 수원 삼성의 정상빈은 이제 울버햄턴과의 이적에 대해 합의하면서 정말 깜짝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울버햄튼 소속으로 뛰는 것은 아닌데요. 이 그라스호퍼 클럽 7이 이제 스위스 리그에 속한 팀으로 임대된 뒤 경험을 먼저 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상빈 선수가 지난 시즌 정말 K바페라면서 K리그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정말 놀라웠는데 바로 유럽으로 향하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맞습니다. 클럽은 이제 그 울버햄튼 위성 클럽으로서 이제 뭐 여기서 잘하면은 이제 완전 영입으로 돼서 이제 또 황희찬과 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울버햄턴으로 완전 이적은 맞고요. 일단 네네.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적하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경우였기도 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그런 입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감독이 이제 "야, 상빈 어때?" 하면은 이제 또 희찬이가 "아우 오 굿." 하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치 사우나에서 들려오는 대화 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수원 팬이 계시는데 그분은 조금 눈물을 먹으면서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정상민 선수가 정말 그 어린 나이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도 잘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정말 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뭐 승원 씨 지인분이 수원 팬이라고 했죠? 수원 네. 팬이 눈물을 먹으면 울산 팬은 어떻게 될까요? 진혁 씨 마저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이제 남은 3명 선수가 모두 울산 클럽 선수인데요. 먼저 이동준 선수입니다. 이동준 선수는 1월 29일 밤 그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한다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특히 바이아웃까지 지불하면서 울산이 이적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바이아웃 금액인 약 100만 유로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이번 최종 예선 레바논전을 마치고 국가대표 소집 중 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공식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준 선수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던 선수이고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행이 정말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엔 그 녹음 당일 날짜로 2월 5일인데요. 오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헤르타 그렇죠. 베를린에서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또 무난한 활약 펼쳐주면서 오늘 감독 인터뷰 보니까 감독은 그 이동준 선수가 영입되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단장 직접 오퍼로 이제 이동준 선수를 제대로 데리고 온 그런 뭐 단장의 낙하산 그런 느낌으로 네. 뭐 네, 단장이 왔다고 중요한 거 하더라고요.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단장이 팀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울산의 오른쪽에 이동준이 있다면 뭐 가운데나 왼쪽엔 이동경이 있었는데요. 이동경 선수 역시 이번 A대표팀 소집 중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독일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정말 축구 명가 샬케공사인데요. 독일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이지만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강등된 샬케공사는 33년 만에 현재 2부 리그에서 경쟁 중입니다. 현재는 2부에서 4위를 기록하며 재승격에 도전 중인데요. 정말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공격진의 선수가 이동경, 이동준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떠나가는 것 자체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전북과의 ACL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진짜 기적 같은 기적골을 보여줬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또
올림픽 A대표팀에서도 두 선수가 모두 발탁되면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 팬들. 네.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애초에 두 선수의 활약만 봐도 슬슬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었겠구나라는 건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인데요. 바로 오세훈 선수입니다. K리그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의 스트라이커 오세훈 선수 역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행선지는 앞선 두 선수처럼 유럽이 아닌 일본인데요. J리그 중하위권 팀인 시미즈행이 유력합니다. 구단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선수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서 정말 설득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미즈가 이제 바이아웃을 행사하면서 현재 이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편 울산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팀의 젊은 선수이고 그리고 주전급 선수 3명이 이탈하면서 선수단 구성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 시즌 이제 K리그 개막이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서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세훈 선수까지 이탈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공격수를 제외하면 이제 스트라이커 자원이 박주영 선수 한 명이라 울산이 정말 개막 전부터 큰 어려움을 마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동경 선수와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엔 벤투 감독이 A매치 소집 중에 잖아요. 참 그런 강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울산 팬들과 이제 수원 팬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수들의 유럽 혹은 이제 외국 이적은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대계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이제 사실 축구로 따지자면 선진 문물을 이제 접해오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잘해서 이제 손흥민과 황희찬의 차례처럼 한국 시장에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이 본선에서 만날 그럴 다른 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월드컵 출전이 확정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시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개최국인 카타르, 그리고 A조 최종 예선 2위를 가장 먼저 선점한 이란, 그리고 이번에 시리아전을 이기면서 확정지은 대한민국이 현재 본선 진출권을 선점했고요. 그리고 B조에서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 이렇게 세 국가가 본선 진출 확정 티켓을 두고 경합하고 있어서 남은 9차전, 10차전에서 확정이냐, 프로비냐 이것으로 희비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차전에서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와 일본의 경기가 있는데요. 호주와 일본의 경기는 정말로 현재 2, 3위이기 때문에 피가 튈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진팀은 그대로 외나우다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호주가 남은 두 경기가 제가 알기로 일본, 사우디이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이 남은 두 경기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팀이 없어 3월 29일에 5자리 모두 확정될 것이라고 하고요. 중미 쪽도 3월 달에 확정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출 확정 3자리는 현재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남미는 작년이죠. 2021년 11월에 브라질이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12경기 만에 11승 1무 무패로 가장 남미에서 먼저 본선 진출권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르헨티나도 확정을 지었고요. 남은 두 자리는 북중미와 동일하게 3월 달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진출국이 정해질 예정이고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 내용은 뒤이어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은 우선 10개국이 확정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확정을 지은 국가는 독일입니다. 2021년 10월 11일에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 예선전을 잡으면서 제2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되었고요. 이어서 A조에서는 세르비아, B조에선 스페인, C조 스위스, D조 프랑스, E조 벨기에, F조 덴마크, G조 네덜란드, H조 크로아티아, I조에선 잉글랜드가 1위를 하면서 총 10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국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말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남은 세 자리를 두고 각 조의 2위들이 펼치는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도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등 쟁쟁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 프로는 루트 A, B, C로 한 팀씩 올라가는데 특히 C조에서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함께 있어서 이 두 나라 중 하나는 월드컵 예선을 탈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탈리아라고 하면 또 이번 유로 2020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1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일 최근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던 그런 팀이고, 포르투갈 하면 또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 팀인데 뭐 이 중 하나는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맹호로 불리던 알제리가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고, 남미에서도 되게 강한 팀이었죠. 칠레 역시도 지금 탈락이 거의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팀을 못 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선 나오는 팀들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본선까지 딱 한 걸음 남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그런 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본선 진출은 확정짓지 못했지만 월드컵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입니다. 다음 2026년에 있을 월드컵에서는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방식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토너먼트가 4개국 중 2개의 진출팀을 가리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가장 마지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 4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북중미 카리브와 오세아니아가 경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A조, B조 각 조 3위가 단판전을 치러서 한 팀이 올라오게 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A조 3위보다는 B조에서 치열하게 경합 중인 사우디, 일본, 호주 이 세 팀 중 한 팀이 대륙간 프로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의 대진이 조금 빡세다 보니까 호주가 프로에 가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A조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가 3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팀들보다는 호주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에 맞서는 남미 지역은 그 지역 예선 5위가 프로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팀이 치열한 경합을 계속하고 있어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아 입장에서도 남미 입장에서도 상대와의 전략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막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만약에 한국이 프로에 가게 되었다고 치면은 상대가 우루과이라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이 대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 아시아에 이제 4.5장 티켓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A조 2장, B조 2장,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오프 0.5장. 근데 정말 이 아시아에 4.5장 주는 게 맞는지, 이 칠레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쟁하는 나라가 이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칠레인데 얘네 하나라도 더 구원해줘야 되는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뭐 아시아한테 티켓이 많은 건 한국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죠. 합니다. 또 기록을 세울 수 있던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오세아니아 지역을 만난 북중미에서는 최종 예선 4위가 프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의외로 캐나다가 1위를 하고 있어서 미국, 멕시코, 파나마 이 세 국가 중 하나가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세아니아 지역은 최종 예선 승자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오세아니아 지역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팀은 그리 전력이 높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예상은 되지만 아무래도 단판 토너먼트 형식이라서 이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에 진출한 4팀 중 본선 진출 열차의 마지막 티켓을 차지하는 팀이 어디일지, 그리고 본선에서 어떤 이변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들이 올라올지도 주목할 내용이고, 사실 월드컵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카타르에서 11월 21일에 개막이 되니까 이제 저희 시각으로 한 9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번도 역시 한국이란 참가국으로서, 그리고 저희는 참가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을 응원도 하고
또 역시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 응원하면서 벤투호가 높은 성적도 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